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진짜 화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화약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이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연소 및 인화점, 폭발의 개념, 폭발의 특성인데, 지난 시간에 그냥 옛날 얘기였잖아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수식도 나오고 이제 조금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약학이 이제 수학이랑 화학이 조금 그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가능한 그 쉽게 가려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나온 게 연소 및 인화점입니다. 우리가 화약도 결국은 이제 불꽃 반응이죠. 화약도 이제 불꽃 반응 하긴 좀 그렇고 뭐 연소 반응이에요. 불에 타는 애들이니까. 불에 타는 애들인데, 연소가 우리가 컴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부션 영어로는. 그리고 연소는 정의로 물질이 발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세 개예요. 열, 빛, 산화 반응. 요 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야지 연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염성 물질이 점화원에 의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어 온도가 높아지므로 원자 및 분자의 운동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연성 물질은 불에 타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종이, 나무, 또 뭐 비닐,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연성 물질이에요. 뭐 단순히 생각하기로 금속, 유리 이런 건 가연성 물질이 아니죠. 그리고 불에 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기와 혼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앞에서 연소의 정의에 의해서 같이 여기서 산화 반응이라고 하면은 산소를 소비하는 반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게 산소죠. 그리고 산화 반응이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을 방출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나무 장작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앞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불 쬐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캠프파이어 할 때처럼. 그것처럼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열기가 나한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고, 또 빛도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하면 빛이 생겨갖고 주위가 환하잖아요. 자, 그런데 열이 발생될 때에 불이 색깔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아직도 연초 피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라이터 불꽃 보면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죠. 파란색. 파란색도 있고. 혹시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찜질방에서 그 도자기 굽는 그 데를 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뭐죠? 불가마 같이 이렇게 그 삼겹살 구해주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삽으로. 거기 불꽃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조금 더 뜨거운 곳에, 도자기 굽는 곳에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불꽃의 색깔을 보고 열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온도를. 그래서 빨간색은 한 850도 정도 돼요. 근데 그 도자기 굽는데 하얀색 불은 1500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연소라고 하면은 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인데, 물질,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산소와 반응하면 우선 열이 나오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색깔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빛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이 빨라지면 안 되는데 열 복사선이 발생하게 되며 어제 녹화한 거 들었더니 말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되니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열 복사선은 온도가 짧아지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에 이르게 되며 발광 반응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연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광학 수업 배우셨나요?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빛의 파장에 보면은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보셨어요? 삼각함수를 배우고 있어요? 거기까지 배우세요? 그럼 조금 더 뒤에 나가겠죠? 가시광선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불은 뭐예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적외선이죠. 아시네. 똑똑하세요. 자, 우리 한방병 침 놓는데 한의원 가면 이렇게 누워있고 위에 불 이렇게 뜨뜻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적외선이죠. 그게 이제 빨간색이고, 빨주노초파남보 그러면은 빨간색이 그쪽이고, 보라색, 빨주노초파남 보라색은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자외선 조심해야 된다는. 근데 운동 에너지가 발생돼갖고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저 장파장에 있던 애들이 앞으로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연소라고 하는데, 연소라는 것은 아까 열과 빛과 산화 반응을 수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연소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백열전구에 보면은 열도 발생하고 빛도 발생되죠. 네. 그런데 연소라고 안 하죠. 왜? 산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렇죠? 얘도 빛이 나오는데, 빔 프로젝트도 빛이 나오지만 빛도 발생하고 열도 발생하잖아요. 근데 산화 반응은 안 하죠. 자, 산화와 환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건 조금 쉽게 갈게요. 자, 칸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산화, 환원, 산소, 전자, 전자가 아니죠. 수소라고 할게요. 수소, 전자. 아이고. 제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우선 산화 환원이라고 하면은, 산화는 산소를 소비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산소를 내가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수소를 잃어버리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 정리된 게 요 표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수소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러고 리덕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소의 3요소예요. 이거 뭐냐면, 앞에서 연소의 정의라고 하면은 빛과 열을 내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무조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꼭 구비가 되지만 연소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거는 계속 쓰일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은 제가 오탈자 타지만 뭐 준다 그랬어요? 가산점이에요. 그러니까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가연물, 어디 갔어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소의 3요소 그러면 가산점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연소가 일어난다.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반대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거를 하면은 불은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불을 끄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제거하면 된다고 됐으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초가 이렇게 있는데 초를 끈다고 생각할게요. 어떻게 끄시겠어요? 초가 이렇게 있는데 끄는 방법. 불어서. 자, 그래서 1. 불어서. 또 2. 잡아서? 잡아서. 손가락으로 잡아서. 또 3. 산소를 차단하는 그래요. 컵으로 산소 차단. 4. 제일 쉬운 게 안 나왔네? 물 붓는 거죠, 물. 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소의 3요소 가산점 중에서 연소라는 것은 빛과 열을 내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불을 끄려면은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된다 그랬어요. 불어서 끄는 거는 가산점 중에 뭘 제거를 한 거예요? 호. 혹시 정답을 맞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후 불어서 끄는 건 가산점 중에 뭘 제거를 한 걸까요? 가연물이랑 산소 공급원일까요? 정답이에요. 가연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연물을 제거가 되는 거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건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잡아서 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점화원? 가연물? 가연물 제거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산소 공급원 제거 같은데. 왜냐면 그 못하게 막잖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산소를 차단을 한다. 이렇게 컵을 씌운다. 이거는 당연히 산소 제거죠. 물 뿌리는 거는 점화원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소의 3요소를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연소를 배우지만 소방학과 애들 있잖아요. 소방학과나 아니면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인 사람들은 이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불을 잘 끌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연소의 3요소 말고 연소의 4요소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화재 삼각형 파이어 트라이앵글, 컴부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연소의 4요소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연소의 3요소에다가 하나를 더 둬요. 뭐냐면은 연쇄 반응을 둡니다. 근데 연쇄 반응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연쇄 반응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연소의 4요소가 다 진행이 되지만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수세 화재, 수세 화재라고 보니까 웃기네. 목탄, 그 뭐죠? 우리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써먹는 거, 캠프파이어 할 때 숯은 연쇄 반응이 없어요. 연쇄 반응이 없고 요 가산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연쇄 반응까지 포함이 되지만 하지만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가산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자, 불의 탈수, 이게 가연물이고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는 불에 탈 수 있는 조건, 그렇죠? 불에 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불에 타려면은 나무랑 쇠를 볼게요. 근데 나무랑 쇠를 좀 이렇게 딱 넣었어요. 불에다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쇠는 열기가 막 전해오겠죠? 뜨거워지겠죠? 나무는 안 전해오겠죠?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열 전달력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불에 타려면은 열 전달력이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 것. 두 번째, 우선 불이 붙었어. 그러면 이렇게 앞에 대고 있으면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불에 타고 나서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좋아야겠죠. 그게 발열량이 클 것. 세 번째는 불이 붙기까지에 걸리는 것. 그러니까 나무랑 뭐랄까요? 플라스틱을 할게요.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딱 넣는데 불이 먼저 붙는 것도 있고 나중에 붙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불이 붙기까지 더 쉬운 거는 가연물이 더 되기 쉽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소 반응도 결국은 케미칼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 되는 게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나? 우리 물리나 화학 시간에 보면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고 이게 종료면은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 요렇게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무 토막과 톱밥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게 불이 더 잘 붙어요? 톱밥이 더 잘 붙겠죠. 즉 표면적이 높고 산소력 치라력이 높아야지 가연물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명칭을 해놨는데 사실 지금 설명한 거는 어느 게 불이 더 잘 타느냐를 설명을 했죠. 그거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여기서 다 설명했죠? 발열량, 활성에너지, 표면적.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놔뒀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주기율표 영족의 화합물이라는 거는 질소, 아르곤, 헬륨 이런 거 안 타겠죠. 그리고 불에 태워갖고 이미 반응이 끝났어. 쉽게 말해서 종이를 태워갖고 재가 됐어요. 이 재는 다시 불에 안 타겠죠. 그래서 완결된 산화물 또는 뭐 반응이 나와갖고 가스가 됐어요. CO2와 NO2가 됐어. 그것도 안 되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가산점 보니까 가연물 했죠. 지금 점화원 하는 거예요. 점화원은 불에 타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애들, 불에 탈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게 점화원이에요. 제일 일반적인 게 뭐예요? 제일 일반적인 게 전기 불꽃이랑 그냥 불꽃이죠. 라이터로 불 붙이는 거가 있을 거고, 전기 불꽃은 뭐 아까 스파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뇌관 얘기했을 때 필라멘트 얘기했었고, 정전기 불꽃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될 것 같고, 낭레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게 요 세 가지인데, 고열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뜨거운 쇳덩이를 고열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옛날 대장장이들 보면은 그 당금질 하잖아요. 쇠 이렇게 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촤 놔뒀다가 뜨거워지면 그거 막 그렇게 두들기잖아요. 이 뜨거운 쇠를 고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고열물이 여러분들 보면은 뜨거운 쇠가 딱 닿지 않더라도 요만큼 떨어져 있어도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고열물이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닿아갖고 불이 붙을 수 있지만 그 전기난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붙어있으면 불이 붙잖아요. 그런 식도 될 수 있다는 거. 자, 단열압축이 있는데 이 단열압축은 혹시 디젤차 쓰시는 분? 디젤차 있으세요? 디젤차에 스파크 없죠? 네, 없죠. 그래서 여기 다 대부분 기계과를 한 번씩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까 엔진에 보면은 디젤차는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경유랑 플러스 산소랑 넣고 압축을 가해갖고 터트리는 거죠. 이게 단열 압축인데 화학적 입장에서 볼게요. 화학적. 왜 터질까요? 압축을 했어. 근데 왜 터져? 밀도? 정답이에요. 뭐냐면 화학적으로 볼게요. 산소가 있고 디젤, 경유가 있어요. 근데 압축을 하면은 얘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아주 압력을 꽉 넣게 되면은 공기와 경유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열받으니까 그에 의한 열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산화열은 효모, 발효 있잖아요. 그 막걸리 담그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연배 있으신 분들 혹시 집에서 식혜 해먹을 때 따뜻하게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 효모 만들 때 쓰는 열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가산점을 다 했고 이제 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인화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부터는 세 개의 그 온도를 얘기할 거예요. 인화점, 발화점, 착화점. 아니, 인화점, 발화점이랑 착화점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연소점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인화점이에요. 그런데 인화점에서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플래시 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플래시 그러면은 뭐 생각나세요? 네? 반짝거림. 안 들었어요. 플래시. 반짝거림. 플래시? 맞아요. 그 카메라에 플래시 있잖아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플래시 포인트라는 거는 인화점이라는 거는 불이 붙는데 번쩍 붙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붙고 꺼지는 거야. 붙고 꺼지고. 이게 플래시 포인트예요. 그럼 붙고 이렇게 확 쭉 가는 거 이거는 연소점이에요. 이건 연소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내용이 계속 길어질 거예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연소가 빛과 열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연소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가산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선 불에 타려고 하면은 산소와
가연물이 섞여야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섞여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갖고 나무를 태운다고 할게요. 나무젓가락이에요. 자, 나무젓가락을 태우면은 나무젓가락이나 장작 태우면은 장작불이 딱 달라붙어 있나요? 나무랑? 아니죠. 떠 있죠. 그쵸? 왜 떠 있어요? 장작에 있으면 장작불이 요만큼 떠 있잖아요. 요만큼. 왜 떠 있어요? 이게 가산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가 있고 가산점이 되려면 나무 기체가 발생을 하고 나무 기체가 다시 산소랑 혼합된 다음에 그게 있어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즉 고체 상태에서는 산소랑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기체를 발생시킨 다음에 공기랑 혼합이 돼요. 그 다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체로 볼게요. 액체. 좀 어렵고. 그림이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 끄고 쭉 끄지 않고 얘기해야겠다. 자, 끄지 않고 뭐 어떻게 얘기냐. 잠깐 볼게요. 꼼꼼하지만. 이게 휘발유라고 할게요. 휘발유. 자, 휘발유인데 휘발유가 불이 붙으려면은 가산점 중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휘발유 증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휘발유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할게요. 동그랗게 안 하고 휘발유가 이렇게 있는데 휘발유가 먼저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휘발유 바로 액 표면 바로 위에는 휘발유 증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게 한 층이에요. 이게 휘발유 기체. 그 다음에 휘발유 기체가 더 그 위에 가면은 휘발유 기체가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휘발유 기체 더하기 공기가 있겠죠. 공기. 그 위에 아주 위에는 뭐만 있어요? 공기만 있어요. 자, 공기만 있어요. 그러면 불이 붙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만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만 불이 붙는 거예요. 즉 가산점이 다 구비된 곳은 점화원은 내가 위에서 불을 붙여준다고 하고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존재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휘발유 안에다가 내가 라이터를 훅 집어넣었을 때 불이 붙어요? 안 붙죠? 왜? 산소가 없어서. 그러면은 다이아드 영화 보실 때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데 총으로 막 쏴갖고 기름이 막 흘렀어요. 그 상태에서 뭐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그죠? 담배 필더가 지프라이터 탁 던지죠. 그래서 불이 딱 붙고 슉 타다가 빵 터지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네? 그 맞아요. 불이 올라가서 기름 탱크 안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터질 리가 없죠.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불이 붙어갖고 달려가는 속도보다 비행기가 가는 속도가 더 빠르죠. 말이 이렇게 빨라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여기서 얘를 도표로 볼게요. 도표. 그러면 여기가 공기 100%고 여기가 휘발유 100%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온도라고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 이 그림을. 그러니까 맨 위에는 공기만 있는 곳이고 얘 통은 휘발유 100%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아래는 휘발유만 100% 있는 곳이고 맨 위에는 공기만 100% 있는 곳인데, 그러면 불이 붙는 온도, 가산점 중에 가연물과 휘발유가 같이 섞여 있는 곳은 어디예요?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는 불이 안 붙어요. 왜? 여기는 가연물이 없는 곳이고 있어도 너무 조금 있는 곳이고 여기는 공기가 너무 작은 곳이죠. 맞죠? 얘네를 우리가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 또는 뭐라 하지? 뒤에 나오는데 하여튼 연소 범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물질마다 이게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갖고 요 점을 우리가 폭발 하한계 또는 연소 하한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반대겠죠. 연소 상한계, 폭발 상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공기 100%인 점에서 연소 하한계는 이 그림상에서 어디일까요? 1, 2, 3, 4 중에서 연소 하한계는 그렇죠. 2죠. 연소 상한계는 어디예요? 3이겠죠. 3. 그러면 여기가 4% 이내와 5% 이내 어느 게 더 위험한 거예요? 4%가 더 위험하죠. 이 얘기는 4%라는 얘기는 잠깐만 반대 그렇죠. 아니죠. 4%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4%라는 얘기는 공기가 96이고 공기가 96이고 가연물이 4% 있었을 때 불이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라는 얘기는 가연물이 5%고 산소가 95%일 때 불이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낮은 농도에 있으면 있을수록 불이 붙는 위험성이 높은 게 연소 하한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불이 붙기 쉬운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우리가 인화점을 얘기했는데 처음에 인화점이 뭐라 그랬냐면 플래시 포인트라 그랬고 불이 붙었다 꺼졌다 이런 애들을 플래시 포인트라 그랬어요. 근데 붙었다 꺼졌다 하려면은 가연물과
산소 공급, 그러니까 휘발유만 있는 곳과 휘발유와 산소가 합쳐진 곳과 산소가 있는 곳 중에서 산소가 아주 많고 휘발유가 아주 조금인 곳에서 불이 붙었다 꺼졌다 하겠죠. 계속 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붙는 점은 뭐라 그러세요? 연소점이라 그러세요. 근데 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밑에는 휘발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발유가 날아갔어요. 근데 산소랑 섞이기 전이야. 휘발유 그 액적 표면 바로 위에가 포화 증기층이고 산소랑 섞이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랑 섞이겠죠. 그게 산 확산층입니다. 그리고 많이 갔어.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아주 많고 물질이 아주 조금이야. 걔가 요 확산층이에요. 확산층입니다. 그래서 인합점이라는 거는 산소의 농도가 많고 가연물의 물질이 아주 조금인 점을 인합점이라고 불을 끌어당기는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최저 온도를 말하는 거지 계속 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네요. 자, 고체, 액체, 기체인데 우리가 지금 휘발유 얘기를 했죠. 근데 휘발유 얘기를 할 때 휘발유가 불에 붙으려면은 휘발유가 휘발유 기체가 되고 휘발유 기체가 산소랑 합쳐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휘발유가 증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발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더 얻을 수 있겠죠. 아까 나무 토막에서 불을 붙이면 불꽃이 나무 토막 위에서 뜬다 그랬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휘발유가 불에 타면은 휘발유가 이렇게 불꽃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떠 있어요. 왜 떠 있냐? 휘발유가 휘발유 증기가 되고 휘발유 증기가 산소랑 혼합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 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자, 저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플래시 포인트니까 번쩍 했어요. 근데 번쩍 아니고 불에 타고 쭉 간다. 이거를 연소점이라고 하고 그걸 파이어 포인트라고 하고 또는 컨버션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인합점에 비해서 약 5도씨에서 10도씨 정도 높은 점으로서 계속 타는 온도고, 이게 왜 중요하냐? 휘발유가 증발이 되고 증발이 된 다음에 산소랑 섞인 다음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열을 줬어. 그러니까 라이터 전망원을 줬어요. 그럼 불이 붙겠죠. 그러면 좀 안 보이죠? 예로 볼게요. 휘발유가 이렇게 있고 불이 붙었어.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휘발유는 계속 증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타려면은 공기랑 섞이기 위해서 공기는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치고 휘발유는 계속 증발이 되지만 위에서 공기랑 섞일 거잖아요. 그 열은 어디서 오느냐? 이 불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불꽃이 아래에다가 열을 주면서 불꽃 바로 밑에 여기 있는 애들은 뜨거우니까 계속 휘발유의 가스가, 그러니까 증기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계속 발생이 되고 계속 산소가 밖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불이 트는 거예요. 그 온도가 얼마큼 되느냐? 얼마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편 착화점이 있어요. 착화점은 착화점은 똑같은 이름으로 발화점 착화온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 보니까 캐치 파이어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캐치라니까 어떻게 돼요? 잡는다는 느낌이 들죠? 아까 플래시 포인트는 번쩍 이거였고, 컨버션 포인트, 파이어 포인트는 가서 쭉 가는 거였죠. 그럼 불을 내가 확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끓이다 잠들었어. 그러면은 라면 위에 불이 계속 있다가 물이 다 증발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타겠죠? 그러면서 불 붙겠죠? 그게 착화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외부에서 점화원을 주지 않았는데 지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열 때문에 터지는 것도 착화점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어디랑 비교하냐? 우리가 경유 자동차 아까 얘기한 등열 압축. 그래서 아까 뭐 무슨 압축이었냐? 아이고. 단열 압축. 단열 압축이라는 게 외부에서 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단열한 다음에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착화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열만으로서 스스로 연소가 되는 최저 온도를 착화점이라고 하고, 보통 인화점보다 수백 도 높은 온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에탄올을 보게 되면 에탄올의 보통 그 착화점이 423도예요. 자, 질문.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조금 볼게요. 요즘에는 코로나니까 술 먹을 일이 별로 없죠. 드시나요? 평소에 중국집 가서 꼬량주에 술 드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술을 이렇게 딱 먹고 술이 조금 남았어. 근데 이제 술잔 돌리게 한다고 코로나가 없었을 때 술을 이렇게 탁 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불 붙이면 불이 붙나요, 안 붙나요? 떨어질 때는 안 붙죠.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남은 잔에 있는 술을 뿌린 다음에 내가 불을 붙였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물론 좋은 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농도가 높은 술일 경우.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주는 그럴 일이 없죠. 소주는 내가 술잔 먹고 나서 이렇게 불었다고 불 확 붙지 않잖아요. 근데 고량주가 되면은 보통 온도가 아니고 그 알코올 농도가 45도에서 50도 정도 되잖아요. 근데 45도에서 50도 정도 되면은 술잔을 딱 뿌렸을 때 우리가 배운 거 가산점 배웠죠. 그러면 알코올이 뿌려지고 알코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증기가 되고 알코올 증기가 다시 산소랑 합쳐져 불에 붙는 거잖아요. 근데 50도가 넘어가면은 알코올이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보면은 표면 위에 알코올이 이렇게 50마리 있는 거랑 21마리 있는 거랑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세기가 똑같다고 하면은 50마리 있는 게 더 많이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불에 붙는 거고, 근데 그 상태에서 불을 붙이지 않고 걔가 갖고 있는 온도만으로 불이 붙으려면 되게 높아지는 거겠죠. 자, 착화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산점 중에서 점화원을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열만으로서 불에 탄다고 하는 때에 착화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압력이 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 압축해야 되니까 압력이 커야겠죠. 두 번째, 화학적 활성도가 클 때라고 돼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디젤 연료 안에서 불이 붙는 게 압축을 많이 하니까
경유랑 산소랑 막 부딪힌다 했잖아요. 부딪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도 보면은 내가 한번 퍽 쳤는데 아휴 이런 애들 있고 한 대 퍽 쳤는데 우씨 그 화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내가 불안정해서 경유랑 등유랑 막 부딪힐 때 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는 너무 불안정하니까 산소랑 너무 친화력이 좋아요. 아, 나 너무 불안정해. 경유랑 등유랑 막 부딪히는데 막 부딪힐 때 한 번에 꼬셨을 때 경유가 산소를 꼬실 때 많이 작업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한 번만 딱 부딪혔는데 이렇게 산소가 넘어올 수도 있죠. 분자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분자 구조가 크면 클수록 좀 부셔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접촉 금속의 열 전도율이 좋을 때, 습도, 가스, 압이 낮을 때. 당연히 가산점 중에서 점화원의 온도가 높아지려면은 습도가 높으면 별로 안 좋겠죠. 습도가 낮아야지 건조하고 산소 공급망이 좋아지겠죠. 자, 연소 범위인데 여기서 끊고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설명하고 하겠습니다.